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옛날에는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물론 소고기를 그렇게 하면 엄청난 폭리를 얻을 수 있지만 삼겹살도 만만치 않게 많이 둔갑되는 품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원산지 둔갑을 하던 비양심적인 업자들 사이에서 최고로 사랑받던 수입 삼겹살 브랜드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외국인들은 별로 삼겹살 안 먹는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대부분의 삼겹살을 먹어치운다는 말. 지구 반대편 나라의 한 양존업체가 그런 한국을 보면서 한국의 삼겹살 시장을 지독하게 연구를 했다는 것.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만일 제가 고기 유통을 안 하고 식당을 하게 된다면 웬만하면 이 브랜드 삼겹살을 썼다. 칠레산 삼겹살 맛집 아그로수퍼입니다. 이 영상은 아그로수퍼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다면 참 좋겠네요. 아그로수퍼는 칠레에서 1955년에 자그마한 양계장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최첨단 친환경 축산업체가 되었습니다. 근본이 닭고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삼겹살로 제일 유명합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 회사의 삼겹살이 유명한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아그로수퍼는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요. 1999년에 아그로수퍼의 CEO가 시장조사차 우리나라에 들렀습니다. 들어와서 대한민국 축산업의 메카 마장동을 쭉 둘러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이 사장은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삼겹살이란 거는 베이컨에나 쓰이는 굉장히 싼 부위인데 한국에서만 유난히 되게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여긴 거야. 약속의 땅이 바로 여긴 거야. 대박 나는 거지. 싼 부위를 비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라? 여기가 삼겹살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곳이네? 우리 여기다가 수출해야겠다. 하지만 그때 아그로수퍼는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달랐어요. 어라? 여기가 삼겹살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곳이네? 이 시장을 우리가 꽉 잡아야겠다. 말은 비슷한데 엄청난 차이죠. 그때부터 아그로수퍼는 한국 시장을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규격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대략 지육 중량이 90kg 그리고 등지방 두께가 20mm 이 정도 성적이 나오는 돼지를 말해요. 어느 정도 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 정도 중량과 등지방 두께가 나오면 삼겹살의 지방이 골고루 분포가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삼겹살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사육 방식과 사료 같은 것들을 한국에서 많이 배워나갑니다. 심지어 발골 정선 방식까지 한국의 기술을 많이 배워가요. 자사 직원들을 한국으로 파견 근무도 보내고 한국에서 기술자도 초빙해가지고 칠레에서 일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스펙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아그로수퍼의 CEO는 한국을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결국 떡하니 국내 시장에 아그로수퍼의 삼겹살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그로수퍼 말고도 국내에 수입되는 주요 브랜드들의 삼겹살을 보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고 맛있어요. 그런데 아그로수퍼의 삼겹살을 보면 육색부터 마블링까지 국내산과 굉장히 차이가 없어요. 품질도 비교적 균일하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보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인트로에서 말했듯 비양심적인 정육점 사장들에게 국내산 둔감용 삼겹살로 굉장히 큰 각광을 받습니다. 냉장고에서 서서 해동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해동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거 국내산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만큼 품질이 좋다는 거라서 지금도 일부러 칠레산만 고집하는 식당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이 차이는 도매 시세에서 확실히 증명됩니다. 칠레산 아그로수퍼의 삼겹살은 국내에 수입되는 그리고 유통되는 모든 삼겹살 중에 가장 비쌉니다. 비싸도 팔리니까요. 다른 원산지들의 좀 괜찮다는 거 싸구려 완전 패급 이런 거 말고 괜찮다는 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적게는 킬로그램당 500원에서 많게는 1000원 정도까지 도매 시세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칠레산 돼지고기의 절대 다수는 아그로수퍼의 제품입니다. 아주 간혹 칠레산인데 아그로수퍼 거가 아닌 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런 건 제가 써본 적도 없고 별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막상 찾고 싶어도 찾기 힘들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때 브랜드 이름은 국내에서 누가 수입했느냐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요. 슈퍼포크, 무공의 고원돈, 그리고 지금은 사라지기는 했지만 얼마 전까지 유통되던 안데스, 이렇게 세 브랜드가 국내에서 유통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브랜드 모두 아그로수퍼에서 키우고 심지어 생산 공장까지 갔습니다. 그저 수입사만 다를 뿐이에요. 자, 아그로수퍼 홈페이지에서도 국내 유통사 관련 스펙시트 받아보면 조금은 다르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건 숫자 차이일 뿐이고
그냥 똑같습니다. 차이 전혀 없고요. 그냥 유통사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식당 사장님들 상대하다 보면은 꼭 슈퍼포크만 찾는 사장님 있고 뭐 안데스만 찾는 사장님 있고 고원돈만 찾는 사장님 있고 뭐 이렇게 좀 간혹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뭐 자기가 장사를 얼마나 오래 했냐느니 내가 뭐 몇 년을 했는데 그거 차이 하나 모르겠냐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안데스랑 고원돈이랑 슈퍼포크랑 완전히 다른 거라고 막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기분 탓이에요. 뭐 영업 나가서 그런 거 말을 하면 안 믿으시더라고. 기분 탓이라고요, 기분 탓. 자, 아그로슈퍼가 단순히 국내산 삼겹살 연구를 빡시게 해서 우리나라 수입 삼겹살 시장을 장악한 건 아닙니다. 이 회사는 원래 잘해요. 2019년 기준 인터뷰 자료를 봤을 때 12년 연속 영업이익률이 16.8%, 세계 축산업계 중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자랑합니다. 16.8%면 뭐 무슨 첨단산업. 자, 이 정도까지 하려면 굉장한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수준이더라고요. 사료용 작물 재배부터 해서 뭐 양돈, 양계농장, 도축장, 발골, 판매, 수출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뭐 직접 운영하는 수직 계열화는 당연하고요. 특히 가축 전염병 방역에 들이는 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면서 여기 보통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뭐 근무 수칙 같은 뭐 재미없는 거는 빼고 뭐 흥미로운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축사를 지을 적에는 그 인근 땅까지 전부 다 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땅의 총 면적의 30% 정도만 축사로 쓰고 나머지 70%는 그냥 자연 상태로 냅둬요. 이게 1차적으로 자연적인 방역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농장 주변에 높이 3m 정도의 촘촘한 펜스를 싹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폭 3m, 깊이 2m의 도랑을 다 파요. 그리고 반경 3km 지점에는 경비 초소를 세워가지고 경비를 섭니다. 이게 주로 야생동물들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마치 중세의 군사 요새 같은 모습을 띄어요. 세 번째, 사료를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료와 물은 운송 차량이 아니라 외부에서 파이프를 통해 공급이 됩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전파되는 주요 경로가 주로 축산 이동 차량이거든요. 그걸 막은 거죠. 네 번째, 똥을 싸면 바로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가지고 이 똥이 곧바로 처리장으로 옮겨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똥들은 발효 건조시켜가지고 또 비료로 사용을 하고요. 다섯 번째, 가축의 몸에 묻은 똥들은 이거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자동 추적 샤워 장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씻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런 막강한 설비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 농장에서 8만 두를 키우는데 그걸 10명이 관리하면 충분하답니다. 뭐 이런 노력들 때문에 칠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골머리를 썩었던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던가 구제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난 뭐 30몇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농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3D 업종 내지 그 뭐 1차 산업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아직까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설비업이 될 거고요. 그 모습을 칠레의 이 아그로슈퍼가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미래 축산기업 보는 것 같죠? 제 생각에는 이게 축산업과 자본이 만났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대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